10만이라고? 안녕하세요. 어느새 대형 유튜버가 된 시골주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10만 기념으로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은근히 성격이 엄청 급해가지고 오자마자 와 이건 뭐지? 해가지고 칼로 막 뜯고 바로 박스를 버려버려서 언박싱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언박싱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10만 기념 Q&A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번 Q&A에서는 사실 제 얘기보다는 좀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세 번째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나이, 생년월일. 저는 지금 27살, 95년 10월 27일 생이고요. 만으로는 26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MBTI. 저는 사실 이거 ENFJ예요. 사회운동가형.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믿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사회운동가. 사실 돈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MBTI를 할 때마다 이 F랑 T랑 진짜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ENTJ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질문이나 뭐 걱정거리 이런 걸 들었을 때 좀 공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해결책을 바로바로 주고 싶거든요.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거. 근데 사실 고민 상담하는 친구들은 뭐 감정적인 공감 이런 거를 바랄 텐데 저는 그런 데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 바로바로 이성적으로 팩트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저는 ENTJ가 더 맞는 것 같지만 MBTI는 ENFJ가 나오는 사회운동가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목표? 열심히 사는 이유. 사실 이 질문이 진짜 가장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뭐 원대한 꿈이 있진 않아요. 그냥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냥 저는 뭐 나에게든 아니면 남들에게든 좀 당당하고 내세울 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인생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평범하게 사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돼요. 근데 제가 조금은 평범한 경로를 이탈해서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저는 회사만 다닐 때는 단순히 회사에서 인정받고 이 회사 테두리 안에서 성공하는 그런 목표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7년, 8년 겨우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 케이스가 아니고 저도 회사에서 정말 많은 다른 분들의 케이스와 경험들, 사회의 불합리함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 자신을 한 군데에만 속하게 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는 사실 불공평한 게 맞아요. 그러면 내가 평범하게 살면 이 불공평함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냥 가만히 그 불공평함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제가 불공정함 아니면 뭐 불공평함을 당했을 때도 당당한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곳에서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회사에서도 그리고 회사 밖에서도 참 느낀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나 없이는 안 굴러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굴러가더라고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퇴사를 한다고 해도 결국 그 자리를 또 다른 정말 대단한 사람이 와서 메꿉니다. 이게 뭐 사원 대리급 얘기가 아니고 저희 수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면 결국 그 사람에게 뭐 희망퇴직, 명예퇴직 이런 걸 권유를 하고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뭐 50살 때, 60살 때 나가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회사 생활도 정말 재밌지만 이 재미라는 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고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봤기 때문에 든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뭐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 회사의 뽕에 취해 있을 케이스가 정말 많은데 저조차도 그랬고요. 이 대기업 출신들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저만 봐도 회사에서 정말 뭐 다양한 일들을 했지만 이제 협력사 분들이랑 일해보면 이제 협력사라고 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분들인데 그분들이 훨씬 많은 일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은 이제 대기업은 약간 매니지먼트성 성격이 강해요. 이건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저도 뭐 주위에 대기업, 공기업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 대기업 또는 이 직장 하나만 바라보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산다는 게 당장은 리스크가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리스크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되게 말이 좀 장황해진 것 같은데 요즘 되게 사회가 많이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바뀐 만큼 나도 뭐 발전을 하고 거기에 이곳저곳 뭐 발을 담가 보다 보면은 정말 많은 길들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좀 너무 한 군데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뭐 좋은 기업, 좋은 학교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직종만 봐도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녀도 뭐 그 전공으로 타링이나 크몽 이런 데서 본인 지식을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 좋은 회사인데도 이직을 해서 본인의 연봉을 억대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우물 안에 있다는 것만 얼른 파악을 하고 여기서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재밌게 만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뭐다? 한 줄 요약하자면 인생을 더 재밌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퇴사하지 않는 이유. 이것도 앞전 이유랑 조금 비슷한데요.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훨씬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퇴사를 했다면 뭐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알람 없이 늦게 일어나는 시간조차 저에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이 시간에 회사 가면은 뭐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인사이트도 나눌 수 있는데 굳이 과하게 잠을 자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무조건 회사를 그만두면 이보다는 훨씬 게을러질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인생이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재밌다고 해서 저한테 맨날 긍정적이고 뭐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쁜 일들 다 겪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데, 그런 케이스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안 하고 빨리 잊어버려요. 왜냐면 생각을 해봤자 그게 내 시간 낭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항상 뭐 재미났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들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너무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밌는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내 상황이 너무 별로다, 탈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그 환경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그럼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감정 고민, 걱정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빨리 그럼 어떻게 해야 여길 탈출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고 당장 실행을 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은 귀여운 20대다 보니까 아직 사회에서 배울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정말 멋진 어르신들, 그리고 선배들, 뭐 후배들, 동기들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또 그걸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좀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테크는 얼마부터? 그리고 얼마 모으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뭐 어그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얼마 벌었다, 뭐 얼마 번다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벌고 많은 돈이 있으면 좋은데요. 너무 그 금액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그 돈만큼 못 벌고 그만큼 없으면 그냥 발전할 생각을 하셔야지 왜 거기에서 현타를 느끼냐고요. 이거 봐, 이거 저 ENTJ라니까요. 그리고 특히 뭐 재테크는 5천만 원부터 해야 될까요? 1억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아직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이 있다고 해도 내가 재테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면은 투자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돈도 좀 잃어보고 잃다 보니까 돈을 안 잃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투자를 하면은 내가 어떤 분야에 모자란지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금액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일단은 공부하고 투자하고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막 얼마의 금액, 뭐 몇 살 때 얼마 모았니 이런 거에 너무 관심 갖지 좀 마세요, 제발. 오히려 그런 영상보다 그런 걸 노출하지 않는 영상들이 훨씬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뭐 감히 사회초년생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겨우 조금 살아보니까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덜 쓰고 더 벌고 불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당장 불릴 돈도 없고 더 벌 돈도 없으면 여러분은 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정말 많이 쓰고 싶다 하면은 돈을 많이 불리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절약을 할 단계라는 거 명심을 하셔서 자산 계획을 조금 세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하면서 뭐 현타 왔던 적 없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만큼 절약이라는 게 내가 절약밖에 할 수 없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 자체를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돈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 전까지는 이거라도 해야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제가 요즘 사실 소득이 회사 다닐 때 대비해서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제가 뭐 정말 허튼 데에 오히려 뭐 명품이나 아니면 나를 과시하는 데에 돈을 쓰는 건 없거든요. 뭐 짬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건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것처럼 내가 더 잘나질수록 굳이 나를 과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단적인 예로 제가 요즘 결혼식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결혼식에 가보면 정말 잘난 사람들은 굳이 막 사람들에게 청첩장 엄청 많이 돌리면서 막 술자리를 만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굳이 화려한 데서 안 해도 그 사람 자체가 잘난 걸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검소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약간 애매한 나조차도 이 친구가 뭘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더 겉으로 보이는 거를 중요시하고 그런 경향이 조금 많더라고요. 물론 단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일단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굳이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증명을 안 해도 남들이 내가 잘난 걸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그냥 절약하고 그렇게 돈 없는 상황 속에서 싼 거 먹고 하면서 또 다양한 추억을 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재밌고요. 그리고 다음은 좀 제가 추천하는 소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배우는 거에 돈 아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20살 때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월급이 한 20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월 50만 원짜리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그 50짜리가 당장은 큰 돈인데 그걸 다니고 나니까 회사 일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막 뭐 부동산 강의도 많고 뭐 주식 강의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돈을 아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내가 공부하는 건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는 거 그건 사실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배우는 거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 또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정말 100억대 자산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100억대 자산가 분은 저를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100억대 자산가는 저보다 그분의 시간 가치가 훨씬 비싸고 소중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가장 보편적이고 편한 방법이 사실 뭐 수강료 이런 거란 말입니다. 참고로 저는 제 강의가 온라인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만나거나 누군가에게 배울 때는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삶을 살아가고 뭐 누군가를 만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기브 앤 테이크고 나도 무언가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가치를 제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걸 꼭 아셔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건 사는 데에 돈은 아까워하셔도 되는데 배우는 거에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거 배우는데 돈 낭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뭐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상형, 결혼에 대한 생각. 요거는 저는 항상 제 이상형은 배울 점 있는 사람이고 저랑 모든 게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고 그런 내용은 상상에 맡길게요. 그럼 시골은 비록 아니지만 어느 지방에서 살다가 올라온 이 시골지의 이야기를 이때까지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더 도움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찍찍찍